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그닥 큰 뉴스들은 없었지만 가볍게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에폭타임스의 상단 기사로 조금 전에 올라왔었던 트럼프 탄핵 재판 시 누가 트럼프의 변호인으로 서게 되는가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읽겠습니다. Trump hasn't decided on who will represent him in impeachment trial. 탄핵 재판 때 누구를 변호인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트럼프 캠페인의 대변인인 호건 기들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었던 불명예스러운 탄핵 사기극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그의 변호를 맡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이 아닌 우파 언론인 에폭타임스의 기사인 만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트럼프가 꼭 이 탄핵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탄핵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탄핵안이 우선 하원에서 가결된 이상 상원에서의 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안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원에서 탄핵 심사가 진행되게 되면 그곳에 해당되는 주요 핵심 그룹의 인물들은 첫 번째로 하원에서 임명된 탄핵 소추위원들과 두 번째 트럼프의 변호팀, 세 번째 상원 의원들 100명, 네 번째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탄핵을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버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공화당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의 계획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 켄터키주의 공화당 의원인 랜드 폴 의원이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합세해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나선다면 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로 탈당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Rand Paul, 1/3 of Republicans will leave party if GOP senators go along with convicting Trump. 만약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탄핵에 동참한다면,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동참한다면 공화당의 3분의 1은 탈당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자면 켄터키의 공화당 의원 랜드 펄은 팍스뉴스의 호스트인 로라 잉그램에게 만약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결실을 맺는다면 공화당의 3분의 1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폴은 이런 2차 탄핵이 순전히 당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싸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뒤집기에는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탄핵 자체는 잘못된 당파적 관념입니다. 만약 공화당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당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의 3분의 1이 탈당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상원에서 트럼프가 탄핵 관련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인 총 67명의 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이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Biden priorities in first 10 days in office include systemic racism and climate crisis. 바이든 부통령 취임 후 10일 동안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인 런 클레이는 그의 메모에서 우리는 4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세 번째는 인종의 형평성에 대한 위기,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위기 등이며 이 모든 위기는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 비서실장에 따르면 바이든 취임 첫 주 동안 바이든은 형평성을 높이고 유색인종이나 기타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네, 그리고 같은 주제의 뉴스맥스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취임 직후에 트럼프가 취해놓았던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이민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 일시 중지를 연장할 것이며 이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퇴출이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비서실장은 이러한 행정 조치가 위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심각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어 놓았던 어마어마한 경제 성과와 이민 정책, 그리고 애국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와중에 최근 미국의 보수축 여론에서는 1년 전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던 기사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 헤드라인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에서 북한 언론의 말을 그대로 옮긴 기사라서 다소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calls US Democrat Biden a rabid dog nearing death. 북한은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을 죽음을 앞에 둔 광견병 걸린 개라고 부르고 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자신의 지도자를 비방한 것에 대해 그를 당장 사임되어야 할 광견병이 걸린 개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북한 언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치매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들은 바이든과 같은 개가 뛰어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 반면 북한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공로를 돌렸고 두 리더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3차례나 만났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왜 다시 이런 기사가 보수측 언론에서 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보다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 여론이 보고 있는 취임식 당일날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듯해서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워싱턴 DC에 배치된 것과 같이 수많은 내셔널 가드들이 취임식 현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내셔널 가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바이든 해리스라고 적혀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유일한 불빛 밑에는 바이든이 혼자 취임 연설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장면을 송출하는 방송국은 바로 CNN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실제 워싱턴 DC의 모습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빨간 모자와 미국의 성조기가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힘을 돋궈줄 수 있는 고급 녹용 제품인 구전녹용 스틱형 2달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용 간편 건강식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mkimTV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